그때처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잘 몰라요. 네. 지금이 좋아요. 네. 지금이. 예, 지금이. 저는 그때도 살아봤으니까 예. 지금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예. 여성 학사 가수 1호, 가수 MC 1호 등 수많은 타이틀을 남기며 한국 가요계에 큰 획을 그었던 가수 김상희. 그녀는 1961년 KBS 전속 가수로 출발해 대머리 총각으로 스타가 된 후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당대 최고의 가수로 사랑받았습니다. 올해로 데뷔 53년. 그녀는 여전히 가수로 진행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보듬는 포근한 목소리의 김상희와 함께 뜨거웠던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해봅니다. 단발머리도 여전하고 주름도 없고 세월을 비껴간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네. 예, 그 얘기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본인은요? 좋습니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게 보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절로 그런 게 힘이 활력이 나죠. 돼요. 예. 예. 어때요, 느낌? 저는 처음 딱 뵀을 때 이 아름다운 외모에 한번 놀라고요. 그윽한 목소리 한번 또 놀라고.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어느 나이대로 보이세요? 40대? 50대? 50대. 네, 실제로 50대예요. 정말 젊어 보이시는데 그래요. 따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비결이 뭔가요? 계획대로 다 일하고 저녁 때 되면 이제 정말로 기운 없을 때도 있고 기분 좋아서 집에 갈 때도 있고 근데 그 세 중간에는 꼭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하니까 시간을 이만큼씩은 그냥 세이브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주어진 자기의 시간을 네. 너무 충실하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일 끝나고 딱 도대에 콕 먹고 어이구 하면서 잠에 싹 빠져들 때 그 기분. 그쵸? 그거 정말 참 단맛입니다. 그게 가장 예. 단맛인 것 같아요. 매력적인 음색. 네. 이게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그윽한 음색. 그러니까 매력적이고 그윽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데 목소리 좋다는 이야기는 평소에 많이 들으시죠? 이제 지방 같은 데 갔을 때 택시 타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저씨 저 대전 MBC 가주세요 그러면은 예 그렇게 가시다가 자꾸 이러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 맞지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더니 아까서부터 맞긴 맞는데 목소리만 맞아서 이상하다 닮았다 이랬다 그러시는 거 보면은 내가 정말 참 근사하구나 해가지고 내릴 때 인사 2번 하고 내립니다. 택시 공짜로 타고 옵니다. 좀 바빴어요. 네. 네, 대스타로서의 참 그 삶이라는 게 어죽분주했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새도 없이 걸어온 발자취 아닙니까? 그걸 돌아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막 바삐 살았나? 좀 낭비하지 않았나? 자신의 삶을. 그런 것도 혹시 느낍니까? 저는요 왜 예.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하는 거 그거 얘기할 때가 제일 부럽고 그렇죠. 왜 나는 저걸 못했나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은 그러니까 많이 받지만은 예. 대중의 사랑은 이렇게 다니기는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안 다녀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다녔는데 우리 가족끼리 아주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거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요새. 네. 근데 그냥 그거 보면은 왜 나는 저걸 아직도 못하고 있나. 그래서 식구들한테 미안한데 예. 이 남자가 내년에는 할 한번 일이 꼭 해보고 싶습니다. 데뷔가 60년도. 제가 학교 이제 입학할 때 예. KBS 시험 봤어요. 예. 근데 그게 됐어요. 무슨 시험이었어요? 그 왜 KBS의 전속 가수. 전속 가수. 예. 근데 그때 합창단하고 가수하고 이렇게 두 창구로 나눠서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합창단에다가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제 별명이 약간 덜렁덜렁합니다. 막 허둥거리고 이러는데 가서 원서를 집어넣었는데 전속 가수팀에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더니 합창단이 아니라고 다른 데 가보라고 해서 전속 가수팀에 갔더니 그쪽에 돼 있대요. 그래서 저는 가요를 하나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무슨 노래 합니까? 그러셔서 학교에서 배운 외국곡이 있는데 황태자의 첫사랑이라는 영화 주제가 한 곡하고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It's almost tomorrow, what can I do? 하는 노래 이렇게 두 곡 한다고 그랬더니 무반주로 그럼 해보라고. 예. 그래서 거기서 그냥 했어요. 반주 없이. Come prima, come prima. I'm in love 하는 황태자의 첫사랑에 나오는 사랑 고백 노래 그거 했어요. 뻔뻔하게 했는데 선생님들이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합격.
그러는데 그때가 뭐 하여튼 전국에 있는 가수 지망생들은 다 왔었대요. 기억나는 그- 저는 하나도 모르죠. 제가 제일 꼬마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미 가수가 되신 분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런데 요 근래 손석구 선생님께서 작사집을 내시면서 거기다 후평을 쓰신 게 있는데 그때 그때는 최순강이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 본명이 최순강입니다. 제가 최씨거든요. 최순강이란 순자? 최순자 강자. 그 전국에서 온 그 가수 지망생들 중에서 1등으로 됐대요. 예.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최순강 씨가. 예. 네. 그런데 맨날 학교 간다고 빠지고 뭐 맨날 빠지는데 그때만 해도 방송국에 계신 분들이 학생이니까 도와준다고 그래서 학교 갔다가 빨리 와서 그때는 준공무원 같은 스타일. 그래서 와서 사인해 출석부에다가 쓰고 그리고 갔다 온 척하고. 그때 고등학교 졸업 때예요? 아니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1학년 때? 들어가는 그 사이 찰나 그때였어요. 가수한다 그러면은 저희 집이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극장주였어요. 그래서 극장도 몇 개 가지고 계시니까 그 악극당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공연하고 그러면은 그 뒷모습을 다 아시니까 알죠. 그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와요? 안 합니다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러면서 레코드만 냈죠. 손석구 선생님께서 곡을 만들어주신 게 사모야 밝은 둥그런 다리 둥실둥실 그게 첫 곡이에요. 15야인가 제목. 근데 15야 봐. 네. 예. 그거 저 알아요. 그 그 노래 알아요? 음원가로도 근데 많이 아마 그 쓰이고. 노래는 제 노래가 아니라 다른 들고양이들 예, 예. 와일드 리메이크가 캐츠 돼. 그거 아시죠? 근데 저는 워낙에 사모야 밝은 달인데 이제 개작을 해서 15야 밝은 달. 예. 기억납니다. 15야. 근데 또 부모님이 알아채실까봐 공개 방송 말고 이렇게 녹화 방송 이런 식으로만 활동을 하셔서 처음에는 그러니까는 많이 이제 알려지지 않으셨다고 저희 아버님이 하더라고요. 하도 우리 아버님이요 좀 요란하신 분이었어요. 뭐 그때는 좀 그런 것이 용납이 되던 때인데 우리 아버님 옆엔 또 그렇게 여자분이 많아가지고 그냥 당신이 이제 그러시니까 딸내미들은 딱 7시에 들어와야 돼요 집에. 그거 다 아시니까. 근데 집에 전화가 있어요. 예. 오. 전화를 있으니까 전화로 확인을 하셔요. 바꿔라 그러면은 날래 뛰어가서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맨날 뭐 화장실에 갔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변명이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러면은 무조건 바꿔라. 금방 차 타고 오셔요. 그러니까 7시까지는 들어가야 되니까 저만 먼저 녹화 떠주세요. 근데 녹화가 그때는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제일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맨날 그때는 조금 인기가 있다 그러면 제일 끝에 가서 노래를 하는 게 순서인데 전 그렇게 하면 집에서 쫓겨나니까 제일 처음에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하고 그리고 그냥 슬라이딩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있다가 내 아버지 저 들어왔어요 뭐 이러고 오호. 그렇게 해가지고 수년간 아버님 이제 눈을 싹 속였는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텔레비전에서 VTR 뭐 녹화기도 나오고 막 이럴 때인데 소문이 나잖아요. 나죠. 아버님 친구분들이 어디에서 봤다 그러고 당신 딸 봤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그 못 나가게 하고 그러는데 뭐 사정했어요 아버님한테. 근데 우리 아버님은 약간 뒤로 좀 물러서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뭐 이제 그때는 어머님이 또 야단 뭐 집도 못 나가게 뭐 용돈도 끊고 이제는. 학교 공부하라 그래서 이제 학교는 졸업을 제가 진짜로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졸업장 딱 가져가서 저 졸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유학 가라. 그래서 아버님 저 유학 안 가고요. 제가요. 그러는데 이미 뭐 이제 KBS에서는 고정 프로그램이 생겼을 때예요. 뭔데요? 당신의 얼굴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프로듀서고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MC. 그래가지고 당신의 얼굴이란 프로그램을 매일 생방송으로 해요. 매일? 네. 그 대신 7시 이전에 끝나는 프로예요. 7시. 다행이네요. 그것도요? 그것도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슬라이딩해서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들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도 가서 막 뭐 사정을 하고 자기 처음 봤대. 무슨 너무 가수네 집안이 내보내지 말든지 그러지. 딸은 나가서 노래하고 집안 식구들은 나와서 쓰지 말라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또 한 번 이제 뒤집어지죠, 집이. 네. 가수 이제 간신히 어떻게 허락을 할까 말까 하는 찰나에 또 웬 이상한 남자가 오더니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또 뒤집어졌는데 예. 우리 남편 말에 의하면은 쟤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오직 한다는 것이 그냥 밥 먹고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그리고 이제 간신히 뭐 노래한다고 저러고 다니는데 시집을 가는데 6대 종갓집 종손 며느리로 오라고. 그것도 시골 토호의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또 뒤집어져가지고 집안이 또 못 나가 밖을. 그저 방송 펑크 많이 냈어요 예전에는. 그러면 또 남편께서 찾아가시고 그 당시 피리가. 뭐 왔는데 뭐 문전박대도 당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단판을 짓고 네. 뭐 이랬는데 또 시집 쪽에서는 시집 쪽대로 아니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노래하는 예. 그때만 해도 가수 그러면 참 이렇게 봤을 때예요. 그런 며느리를 보느냐고 거긴 거기대로 뒤집어져 가지고 아무도 안 온대요 우리 결혼식에. 그 참 난감하대요. 예. 우리 집도 안 온대. 우리 시집도 아무도 안 온대. 홀가분하네. 그럼 우리 둘이 홀가분하게 해야 되는데 큰일 났잖아요. 예. 근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몸이 그때 갸냘갸냘하고 아주 갸냘픈데 결단을 딱 내리더라고요. 아무도 오지 마십시오. 저희 둘이 결혼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시 쳐다봤는데 그때 존경의 눈빛으로 보더래 내가. 그때 우리 남편을 진짜 존경했어요. 결혼식 날 이제 화장하고 딱 가는데 이쪽에는 우리 집 차가 와 있고 저쪽에는 우리 시집 차가 와 있고 두 대가 무슨 경쟁하듯이 딱들 버티고 어른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들어가도 피고 웃었다니까 울 거면서.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끝나고 퇴장하는데 우리 남편이 쓰러졌어요. 우리는 신혼여행이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이제 깨놨는데 방송 때문에 신혼여행 못 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까운 서울 호텔에서 있는데 기자들이 한바구 왔네요. 예. 그래서 같이 잤어요 다들. 기자분들하고요? 나 혼자 방에 들어가자고 호텔 방에. 네. 우리 남편하고 기자들은 이렇게 앉아서 거기서 술판 벌리고 다들 널브러져 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심을 잃지는 않았구나. 그 사람네들이 많이 보호해줬구나 이래놔서 저는 요즘도 기자분들하고는 참 돈독하게 잘 지내는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대학을 졸업하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하시게 된 건가요? 그러면 처음으로 가장 히트하게 된 노래가 어떤 노래였나요? 중간에는 처음 데이트란 노래가 있었어요. 처음 데이트. 가슴이 두근두근했어 이러는데 또 반말한다고. 아니 어른한테. 했어라고 해서. 어른한테 왜 반말하냐고. 했어? 네. 그랬어? 뭐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야단 호되게 맞으면서 노래하다가 어느 날 대머리 총각이 그냥 터졌죠. 누구 곡이죠? 정민섭 씨 돌아가셨는데 정말로 많은 곡을 만들어내셨는데 어느 날 젊은 사람이 털렁털렁 오시더니 내일 녹음입니다. 네. 예? 그랬더니 이거 영화 주제가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통성명도 아직 안 했는데. 예. 그래서 스튜디오에 갔어요 다음 날. 거기서 다시 한번 피아노 쳐주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그냥 나와서 제 기억에는 싹 없어졌는데 어느 날 동네에 이렇게 전파상 네네.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와. 그럼 안 돼. 아니 뭐 대머리 중인데 다들 서서 기다리시면서 듣고 같이들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나라는 말을 참아 못하고 숨어가지고 나도 듣고 그리고 집에 막 뛰어가고. 이 히트 예감이에요. 그런데 뭐 아주 굉장히 많은 아주 그냥 정말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딜 가든지 하루에 대머리 총각을 한 번 안 하면은 하루해가 저는 안 져요. 지금 꼭 갑니다. 그리고 이제 히트곡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대표곡들 노래 가운데서도 금지곡이 2곡이나 있었다 그래요. 어떤 곡이었나요? 단벌 신사란 곡이 있었는데 단벌 신사 우리 애인은 31살 노총각님이에요. 네네. 돈이야 없지만 마음만은 진실해 흔해 빠진 영화관에 구경 한번 못 가도 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막 이제 막 올라가는데 예. 갑자기 판문점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대한민국의 지성적인 가수가 이렇게 사회를 고발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고 다 떨어진 신발에 넥타이 2개,
영화관. 돈이 없고 영화도 못 가고 이렇게 남한 사회가 이렇습니다 하고 막 이야. 역으로 방송을 해대가지고 거기서 틀어 제끼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방송 금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겠습니다. 와,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그랬어요. 그러고 또? 또 하나는 신중현 씨가 작곡한 곡인데 어떻게 해 하는 곡이에요. 돌아서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해. 그럼 뒤에서 어떻게 해. 그리고 합창단이 소리를 막 질러요. 예. 근데 그때 막 학생들이 이제 뭐 유신 반대, 뭐 반대가 가지고 막 데모할 때요. 예. 학생들이 막 경찰한테 쫓겨 도망가다가 띡 돌아서 어떻게 해.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금지가 된 건가요? 그래가지고 금지됐어. 지금 생각하면은 설마 이러겠지만 그때는 또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뭐 외세 가요다 해서 된 게 아니고. 외색은 아니고 저는. 예, 야, 참 그 사연이. 요즘은 뭐 아이돌 가수들이 뮤지컬도 하고 영화도 하는 게 흔한 일인데 당시 최초가 맞나요? 뭐 영화도 하고 뮤지컬도 연기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전 사실 연기 정말 못하는데 네. 그때 내 마음은 내 마음의 푸른 하늘 이래가지고 송창식 씨, 김도향 씨, 네. 그리고 연극 배우 함현식 씨 예. 이런 분들 해가지고 청소년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경찰관이에요. 여자 경찰. 오. 그래서 학생들 뭐 선도하는,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학생들을 선도해서 뭐 이런 그 줄거리로 만들어진 영화고 남자 주인공은 남궁원 씨. 어머. 그래서 같이 주연을 맡아서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남 앞에서 뭐 이렇게 맛있어? 그럼 이러긴 하는데 감정도 없대는데 어쨌든 그걸 만들었고요. 그리고는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중에 살짝이 없어요. 예. 하는데 제가 몸치거든요. 춤을 못 춰요. 그래서 학교 때도 왜 우리나라 고전 무용 배우는 네네. 시간이 있으면은 절더러 발하고 손하고 같이 나간대. 그래가지고 맨날 점수 때문에 야단 맞고 했는데 그 살짝이 없어에서 애랑역을 맡아서 했어요. 네. 당시에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때 그 모습 여러분 기억은 나시죠? 네. 예. 그때 그 사진들을 저희가 좀 준비했거든요. 네.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좀 나눌까요? 네. 저기 보십시오, 여러분. 와. 우와, 누구예요? 이게 언제 때인가요? 예, 최순강 씨. 데뷔해서 얼마 안 됐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점퍼 수트라고 위아래가 붙은 공군복을 네네. 처음으로 입었다고 그래서 패셔니스타셨네요. 내준 거예요. 우와, 뭐, 네. 아니 팝송 부르는 사람 같아요. 락커 같죠? 예, 네. 뭐 불렀어요? 그때는 대머리 총각 했을 때요. 저 의상을 입고 네. 대머리 총각 불렀어요? 예. 최초로 여성 MC.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공개 방송에서 진행하는 모습이에요. 저 마이크 보이시죠? 네. 거기 스탠드 마이크 딱 네. 해서 어디를 위를 저 쳐다보고 화장을 하도 못하니까 있는데. 예. 분장을 저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나 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뭘 그러고 쳐다보는데 찍혔어요. 이거는 최초로 텔레비전에서 김상희 아워 해가지고 김상희 쇼. TV 쇼를.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제일 처음 화면으로 내보낸 거를 누가 여기 찍어주셨어요. 긴 머리네 또. 예. 이거는 데뷔 때부터 라디오 진행을 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저렇게 엽서가 밑에 쭉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전국에서 엽서가 그렇게 많이 와서 예. 엽서 소개하는. 어, 이건 일본에서 이건 초대받아서 간 거니까 가서. 한국 대표 가수인데 월드와이드 팝싱어 그래가지고 그때 또 LP 낸 게 있었어요. 네네. 거기에 악단들하고 같이 그 LP 기념 출반 뭐, 공연하는 거예요. 팝송도 부르고. 네. 저분이 저분 누굽니까? 모르시죠? 곽규석 씨예요. 라이브의 박규수 선생님. 예. 그때도 처음이었어요, 저게. 저게요? 네. 우리나라에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이거 뭡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큰아들 낳고 난 다음에 집에 있는데 기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뭐 눈썹도 안 달고 화장도 안 하고 그래도 그렇게 예쁘세요. 찍은 거예요. 풋풋하죠? 네. 예. 야.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가 좀 그 가수로서는 행운을 타고 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참 행운이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시절 그 모습 그립진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돌아가면은 그렇게 할 자신 없어요. 그때처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잘 몰라요. 네.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예, 지금이. 저는 그때도 살아봤으니까 예. 지금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예. 참 그렇습니다. 그때는 살아봤다. 늙거나 봤나? 우리는 젊으면 봤다.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노래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 그때 살아봤어? 예, 너 그때 살아봤어. 우리는 네. 그때 젊어서 봤다. 살아봤다. 그렇지. 아주 숙여지네요, 고개가. 늙어봤어요? 아직 늙고 그래. 있습니다. 늙고 있대. 점점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 거죠? 자, 연예인 봉사단체 한마음회 혹시 알고 계세요? 예, 30여 년째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장직을 맡고 있는가요? 회장직 30년 했다가 야단 맞고 이사장직으로 물러나고 권성희 씨가 권성희 씨는 이제 회장으로 나성에 계셨는데 가면 권성희 씨. 정말 잘해요. 예.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전국 그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65세 이상 된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좀 이렇게 좀 우리를 자주 볼 수 없는 형편이 있는 분들만 초대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장충체육관에서 점심도 드리면서 같이 노래하고 아주 하루를 마음껏 노는 그런 행사를 30년간 했는데 네. 같이 이제 맨 처음에 오셨던 분들은 한 분도 안 오시고 예, 한 10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끝날 때쯤은 손잡아 주셔요. 내년에도 볼 수 있을까 이러시는데 네. 저는 꼭 내년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내년을 기다리는데 금년에도 6천여 명을 그 자리에서 모시고 행사했거든요. 내년에도 건강하게 꼭 오십시오. 네. 후배 가수들에도 이제 큰 귀감도 되고 네. 그런데 선배로서 롱런을 할 수 있는 조언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언을. 그거는 역시 진실한 것 같아요. 진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그때를 이렇게 슬렁슬렁 넘기면은 결국은 그게 큰 게 돼서 와서 뒤통수 치는 것 같아서 저는 늘 언제든지 진실하게 뭐든지 하면은 결과가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진실. 앞으로 선생님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내년에 내가 진짜로 큰 콘서트를 매니건맨하고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제일 큰 숙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살랑살랑 불러주시는 살다 보면 하는 노래가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가는 노래인데 정말로 약봉투 없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신곡도 여러분들 앞에 내놓으면서 가수로서 활동도 하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흠 잡히지 않는 어른 노릇하고 밖에 나가서도 좋은 친구라는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진실하게 잘 살겠습니다. 네. 네.